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동생 전승배입니다. 오늘 제가 또 빌딩 리뷰를 촬영하러 바깥에 나와 있는데, 최근에 대형 유튜버 중에 한 분이 건물을 매입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보러 오게 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한티역 초역세권의 롯데백화점 바로 후문에 나와 있는데, 뒤에 보이는 바로 저 건물입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기 앞서서 계율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일은 2025년 4월 16일이고 소유권 이전일은 2025년 4월 25일 9일 만에 진행이 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12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대지 평수는 54.84평이고 연면적은 297.7평으로 지하 3층, 지상 7층 건물입니다. 준공연도는 2019년 4월 달에 신축이 된 건물이고, 주차장은 자주식 한 대입니다.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이고 엘리베이터 한 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대형 유튜버 분이 이 건물을 매입을 했다 그랬는데, 그 유튜버 분이 누구냐면은 2013년도부터 방송 활동을 꾸준히 하시고 미스테리랑 공포 콘텐츠로 대중적 인지도를 쌓은 257만 대형 유튜버 디바 제시카입니다. 먼저 이 건물이 좀 특이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해당 건물이 일단 집합 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건물과 다르게 소유권을 각 층별로 따로 할 수가 있는데, 해당 건물이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까지는 상가로 되어 있고 7층만 이제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디바 제시카 이분이 매입을 할 때 법인 명의로 매입을 했는데, 7층의 주택을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안 하고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보통 이제 다른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잔금 전에 취등록세가 중과가 되니까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 매입을 하는 게 보통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까지는 법인 명의로 매입을 했고, 지상 7층의 주택만 본인 명의인 이승주라는 명의로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약간 특이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이한 점이 있는데, 보통 한 300평이 넘어가는 규모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차 대수가 한 7대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해당 건물을 보면은 적정 주차 대수가 딱 한 대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지역은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입니다. 서울시에 이런 구역들이 한 10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 좀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 해당 준주거 지역도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2019년도에 신축했을 때 이렇게 지으신 거거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서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에 나와 있는 대수로 하면은 268제곱미터당 한 대로 되어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은 한 4대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최소 단위인 이제 한 대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 건물을 좀 신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이 두 가지가 이 건물이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도자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건물 전에 낡은 건물을 매도자가 개인 명의로 2012년 12월 달에 30억 주고 매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이렇게 건물을 신축을 했고, 21년도에 처음 시장에 나왔는데, 당시 나왔을 때 금액이 175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최대 220억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금액이 떨어졌나 하고서는 등기를 확인해 보니, 강제경매 개시 결정부터 시작해서 가압류 등 자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작년 말부터 한 130억 초대로 금액이 떨어졌고, 결국에는 128억 5천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 건물의 시세 같은 경우에는 대지 금액만 산정을 해보니까 평당 한 2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건물 가격을 반영하면은 뭐 1억 후반대나 평당 2억까지는 나올 수가 있는데, 작년 11월 달에 한티역 먹자상권 메인에 있는 그 코너 건물이 270억, 평당 2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여기 건물이랑 비교를 했을 때 평당 금액이 비슷하다는 거는 시세적으로는 좀 비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이 왜 상권이 좀 떨어지는데도 비슷한 시세로 매각이 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장점이 엄청 많은 건물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매매 금액인데, 100억대 초반에 한 이 정도 입지에 있는 건물이 시장에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또 여기 용도 지역이 또 준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티역이랑도 엄청 가깝거든요. 초역세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건물의 맞은편이 롯데백화점이잖아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롯데백화점에서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건물이 이제 보증금도 주택을 제외하고 나서 보증금 4억 8천에 임대료가 월 3천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럼 매매 금액 대비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은 한 3% 초반대가 나오는 건물이기 때문에, 해당 입지에 이 정도 금액대에 이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 좀 흔치 않기 때문에 같은 시세로 좀 매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구조적으로 설명드렸었던 주차장. 보통 이 정도 규모의 건물에 한 5대 이상은 주차장이 있어야지 임차인들도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건물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좀 많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도로가 조금 좁습니다. 여기 도로 좀 4m 도로에다가 또 심지어 들어오는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단점이기는 한데, 보통 좁은 도로에 있는 골목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 롯데백화점 후문 입구가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낮 시간에 촬영을 하는데도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단점인데도 롯데백화점에 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셀링 포인트랑 단점을
장점을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해당 건물이 좀 시장이 많이 풀려있지도 않고 이 유튜버분이 처음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알짜배기 건물을 좀 잘 샀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빌딩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